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어제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뭔가 연좌 시위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한 사람의 인권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수원지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정부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국회에도 잘 안 나오고 자꾸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 법조기자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한번 사태의 국면을 다시 뒤집어서 한번 살펴봐 달라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앉아서 이렇게 사항이다 보니 면담을 좀 적절하다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권 채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인권 집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이?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네. 네, 수원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민주당 의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4명이 어제 수원지검을 찾아갔는데 면담은 성사가 됐다? No. 불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이화영 지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찾아오면 국민의힘도 정치 공세를 펼 거고 재판도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화영 부지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 찾아가서 항의하고 이런 거요. 이화영 저는 부담돼요. 그러면서 들려보죠. 야, 이 얘기는 굉장히 좀 핵심적인 얘기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일보에. 아니 그전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이화영 나한테 신경도 안 쓰다가 이재명 대표와 연결돼서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급하게 오신 것 아닙니까? 실질적 도움이 안 되고 정치 쟁점화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제 엮이니까 오시는 겁니까? 글쎄요. 장현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부인이 작성했다는 그 탄원서죠.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다른 사건으로 사실상 구속기간을 연장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구속수감이 됐는데 독방에 계속 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검찰도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정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실관계를 민주당에서 접수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족을 회유했달지 이런 부분들 일단 추측에 불과한데 이 부분은 그렇게 민주당이 조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에선 동일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사실관계를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 가족 접견도 비교적 횟수가 보장이 많이 됩니다. 이게 확정되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요즘은 전화로도 가족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진술했다라고 이른바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온 사실관계들 사전 보고를 하고 300만 불을 쌍방울로부터 보내게 했다. 아마 부인으로서는 확인을 하려고 했겠죠. 아마 아니란 취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자필로 아니라고 썼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인이 어떻게 변론을 했느냐. 이게 비공개 재판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검찰발로 나왔던 건 사전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거라서 확인이 안 되고요. 재판 과정 중에 변호인이 재판부가 묻습니다.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이게 500만 불과 300만 불 중에 300만 불과 관련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쌍방울 측에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도가 확인되지 않는 기사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상당한 의혹으로 불거진 겁니다. 변호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라는 어떤 판단을 가족으로서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를 회유했다 이런 추정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급소를 이렇게 맞으면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저는 이화영 전 지사의 증언 번복이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급소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렇게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저 앞으로 가서 집단 시위를 하고 마치 무슨 저 서초동에서 벌어졌던 조국 그 수사 반대 시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에서는요 사법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 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막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는 건데 만약에 민주당이 저 부인에 대해서 뭔가를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를 했거나 혹은 사전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거나 변호인이 아닌 민주당이 저기에 개입됐다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인 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처음에 이제 이화영 지사가 이제 뇌물죄 혹은 변호사 대납으로 시작됐는데 왜 지금 방북 수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도망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망가 있는 동안에 언론에서 네. 수없이 많은 보도를 했어요. 방북과 관련. 근데 예. 잡아와서 당연히 검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방북 돈 준 거 맞느냐?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수사를 안 합니까? 마약사범 수사하다가 그 마약사범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를 한 거를 확인을 했으면 그거 수사 안 합니까? 예.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치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된 것들이 예. 왜 처음에 뇌물죄나 변호사비 대납을 하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이거를 수사하고 있어. 이게 더 큰 거니까 이거 먼저 수사하는 겁니다. 예. 자,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 4명이 어제 수원지검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저 이화영 부지사가 저 수원구치소에 있죠? 네, 맞죠? 네. 수원구치소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특별 면회를 신청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지난 19일 날 내가 저 이화영 씨를 좀 특별 면회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철현, 김승원 의원 등등 그리고 안민석 의원도 지난 20일 내가 저 이화영 씨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특별 면회를 신청했다. 특별 면회 제목 밑에 한번 봐주시죠. 글자가 좀 조그마하게 적혀져 있는데 저 특별 면회는 이른바 수감자와 칸막이 없이 30분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면회는 왜 중간에 칸막이도 있고 교도관이 바로 옆에가 있고 뭐 녹화 뭐 이런 거 다 되는데 저 특별 면회는 그런 칸막이 같은 거 없이 피고인과 국회의원이 응접실 같은 데서 30분 동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 면회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하여금 최근에 수원구치소에 잇따라 신청이 팍팍팍팍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면회 신청도 잇따른다고 합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조직적으로 회유 협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 어제는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수원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검찰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 압박뿐만 아니라 이 전 지사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이 전 지사가 부담된다고 말했다고 하니 이런 회유 협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를 특별 면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랄까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뭔가를 개입을 해가지고 부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저런 어떤 프레임도 그 특별 면회를 통해서 회유를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다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고 언론에서나 아니면은 여당에서도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번복을 지금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부인한테는 이재명 대표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 가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했다가 다시 또 자필 서신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도 걱정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심정에 있는 감옥에 수감돼 있는 궁박한 상황에 있는 피의자에게 뭘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조심스러워서라도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민주당이 정치 집단입니다.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도 못할 그럴 집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괜히 억측만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다가 어떤 뭔가 불법의 프레임이라든지 회유 협박은 검찰이 하고 있는 거지. 가스라이팅도 검찰이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예, 최수영 평론가님. 그런 억측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측을 삼가하시오. 저는 작년 연말이죠.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던 모 의원이 김용 정진상 면회해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요? 예, 이미 뭐 그렇죠. 보도 다 예, 됐는데요. 됐죠. 뭐. 예. 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 지난해 연말 김용 정진상 두 분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트리거, 이른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러시아듯이 진짜 정말 가서 이제 건강이 걱정돼 가보겠다는데 그 꽤 오래된 수감인데 왜 지금 건강이 걱정됩니까? 그 전에 건강 걱정 안 됐나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검찰과 지금 변호인과 함께 뭔가 맞춰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와서 의원들이 그 정말 때로 몰려와가지고 저렇게 그 얘기를 하면 저건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뭐 인권 탄압 없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권 탄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권 탄압하지 말라는 것을 빙자로 해서 그걸 빌미로 검찰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당신은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좌시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이제 영향력을 주는 이제 약간의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민주당이 갑자기 이렇게 화들짝 놀란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추론하는 것처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늦게 도착하는 거지만 언제라도 좀 밝혀질 수 있는 거라 보고 예.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기가 신경의 일단을 털어놓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또 내가 이게 바뀐다고 진술이 예. 바뀌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야말로 상식적이지 않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예.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말하자면 좀 압박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은 재판의 공정성이라든가 사법부의 판단을 좀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예.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또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게 뭐였냐면은 면회를 갔더니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감옥 생활이 그렇게 힘드니까 마음을 변하지 마 강하게 먹고 잘 버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비판하니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여기서 지금 재판장 앞에 가서 검찰청 앞에 가서 회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특별 면회 이것도 녹음은 된답니다. 예, 녹음은 된대요. 다만 뭐 일반 면담하고는 많이 다르죠. 칸막이 없이 뭐 응접실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근데 참고로 녹음은 된답니다.